갑자기 저를 남자 탈의실로 몰아세우는 거예요. 제 힘이 뭐 통하겠어요? 안 통하지?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. 밖에서는 이미 몇십 명이 있고 그중에 주동자들이 탈의실에 들어오더니 탈의실 문을 잠궜어요. 잠그고 나서 교복 바지 후크를 제 앞에서 이렇게 푸는 척을 한 거예요. 우울증이 얼마나 심했냐면 너무 힘든 날에는 화장실에서 를 했을 정도로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선하다의 선영입니다. 오늘 분위기가 조금 야리꾸리하죠? 네, 여기는 저의 침실이고요. 오늘은 그동안 꺼내기 부끄러워 말 못했던 그런 저의 속마음 얘기 중에 하나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는 스푸닝 선영이 아니라 진짜 최선영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. 바로 저의 고등학교 자퇴에 대한 얘기예요. 사실 그동안 좀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자퇴했다고는 얘기는 하고 이유를 항상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드렸었어요. 왜냐면은 저한테는 너무 되게 상처가 되는 시간이었고 다시 입 밖에 꺼내고 싶지 않았어가지고 얘기를 좀 꺼려 했다가 제 영상 중에 저의 거식증, 폭식증 이야기, 그리고 스푸닝 비하인드 이야기, 이런 저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위로를 얻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제 채널의 약간 모토는 힘들거나 우울하거나 심심할 때 항상 찾게 되는 채널, 여러분들께 즐거움과 위로가 되어드리는 채널이 되고 싶다 하는 게 제 채널의 모토여서 제가 어떻게 힘들었고 어떻게 그것들을 조금 극복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힘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가 진짜 이거는 꺼내기고 싶지 않은 이야기 중에 하나여서 제가 맨정신에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술을 진짜 안 먹거든요. 근데 진짜 정말 오랜만에 지금 맥주를 꺼내놨습니다. 일단 한잔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짠! 자, 이제 얘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중학생 시절 얘기부터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은데, 저는 중학교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포에서 나왔어요. 중고등학교를. 중학생 때 저는 진짜 정말 말괄량이었어요. 성격도 약간 지금이랑 완전 땅판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조금 그래도 말을 좀 가려서 한다거나 어느 정도 성숙한 모습이 살짝 있는데 그때는 뭐 성숙이고 뭐고 그냥 막 냅다 그냥 진짜 뭐 사내 대장부처럼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거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. 한마디로 저의 중학생 시절은 약간 노는 애였었어요. 근데 이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뭐 삥을 뜯거나 뭐 그런 거는 아예 없었고 그냥 혼자 잘 노는 애였던 것 같아요. 저한테 시비 거는 애, 저한테 싸움을 거는 애가 있으면 저는 참지 않았어요. 근데 그런 성격이었어요. 걔가 저를 때리면 저도 걔를 때리는 그런 사람이었고, 좀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저는 공부를 정말 못했었어요. 중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초 때까지만 해도 평균 막 50점, 40점, 50점, 수학 점수 30점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김포가 비평준화라고 해가지고 성적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갈 수가 있었어요. 진학이 가능한 고등학교가 정해져 있어요. 저희는 그거를 내신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3년 내내의 시험 성적, 그리고 뭐 수행평가 성적, 학교생활 태도, 뭐 수상 경력 그런 거를 모두 통틀어서 2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겨요. 그중에 100점은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점수고 나머지 100점을 이제 학생들이 채워나가는 거였었는데 제가 공부를 이제 워낙에 못했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초에 이제 가내신 점수가 나왔었는데 그때 그 점수가 140, 15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그 점수로 갈 수 있는 고등학교는 노는 애들이 가는 고등학교였었어요.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은 거예요. 약간 정신을 차린 거죠. 중학교 2학년, 3학년 때 반 친구들을 정말 좋은 친구들, 좋고 착한 친구들을 만났었어요. 그 친구들이
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저도 덩달아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어요.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문제집을 풀고 있었어요. 그 친구들은 막 이미 고등학교 문제집 푸는 친구도 있었고 했는데 제가 워낙에 공부를 안 했었다 보니까 아예 몰랐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죠. 생각보다 단기간 내로 빠르게 따라잡아서 평균 점수가 한 50점이었던 거를 그때 91점인가?까지 올렸었어요. 그 학교 중간고사, 기말고사 시험을. 그래서 2, 3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고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따뜻한 학교 생활을 했었고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 학교는 저희 중학교 출신의 친구들이 별로 없었었고 다 근처에 있던 남중, 여중 친구들이 많이 몰렸던 학교였었어요. 저는 이제 거의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았었죠.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정식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1배가 제 당시에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. 그때 같은 반 남자, 그 남중 출신의 남자애들이 막 뭐뭐 했너, 운지 막 이러면서 그 1배 용어를 막 하고 놀았었어요. 걔네가 장난치는 수위가 굉장히 셌었어요. 쟤네 왜 저래? 할 만큼 되게 수위가 센 장난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같은 반이었던 여자애가 있었어요. 걔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1배머리 남자애들이라고 할게요. 그 1배머리 남자애들이 그 여자애 뒤로 가가지고 그 막 성희롱하는 동작을 했었어요. 그 여자애는 이제 뭐 알았겠죠, 자기도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. 근데 이제 그냥 꾹 참고 공부를 하고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. 그냥 무시했어도 될 법한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워낙에 그 성격이 조금 저도 드셌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거를 제가 거기에서 야 니네 뭐해? 라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딱 뭐라고 했던 거예요. 그때부터가 조금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 1배물이 남자애들한테 제가 조금 안 좋게 찍혔었나 봐요. 어느 날 학교를 하면서 그 친오빠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오빠 뭐 오늘 집에 올 거야? 뭐 오늘 몇 시에 와? 뭐 엄마가 뭐 어쩌고 이러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1배물이의 남자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제 옆에 찰싹 붙어서 전화 내용을 딱 듣더니 오빠?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전화를 끊고 왜? 라고 하니까 너 오빠 있어? 나 친오빠 있어. 하니까 걔가 야 니네 오빠 불쌍하다 이러는 거예요. 내가 왜 뭐가 불쌍한데? 라고 하니까 네가 맨날 따먹을 거 아니야. 니네 오빠 불쌍하다.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저랑 친하지도 않은 남자였는데 뭐 지금 와서 들어보면은 왜죠? 미친놈이네? 라고 그냥 가볍게 넘기겠는데 그때 당시 제가 미성년자였다 보니까 그 말이 좀 되게 충격이었어요. 너무 더럽고 충격이고 막 그랬어가지고 그때 조금 상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. 미친 거 아니야? 이러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서 그 제가 오빠가 있다는 소문이 그 무리들 사이에서 났었었나 봐요. 그래서 그 무리들이 막 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야, 네 오빠 때문에 야, 니네 오빠 불쌍하다. 네가 맨날 떠먹는 거 아니야? 막 그러면서 지들끼리 또 얘기를 해요. 아니야, 얘 제가 떠먹겠지. 말하면서 떠먹혔노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반에서 다 들리게끔. 이미 그 반에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친구가 있었거든요. 워낙에 남중, 여중에서 오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었어가지고 그거 아니면 그냥 공부만 하는 애들.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막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. 왜냐면 중학생 때는 싸워도 여자애들끼리랑 말로서만 싸웠었지 남자애들의 이런 수위 높은 장난에 제가 적응이 안 됐던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당시 되게 그냥 속으로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었는데 계속 뭐 그런 식의 장난들이 계속 이렇게 되다가 어느 날 그 저희 학교는 사물함이 반에 없고 복도에 있었어요. 캐비넷이 따로 있었는데 그 캐비넷에서 그 이제 교과서를 가지러 가는 길에 저희 반에 있던 1배머리 남자애들 그리고 다른 반에 있던 그 1배머리의 친구들 해서 몇십 명 이렇게 있었었거든요. 갑자기 저를 남자 탈의실로 몰아세우는 거예요. 저보고 이렇게 남자 탈의실로 밀어 넣었었어요. 제 힘이 뭐 통하겠어요? 안 통하지?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. 밖에서는 이미 몇십 명이 있고 그중에
주동자들이 탈의실에 들어오더니 탈의실 문을 잠궜어요. 잠그고 나서 교복 바지 후크를 제 앞에서 이렇게 푸는 척을 한 거예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중학교 때 제가 놀았던 반 친구들은 정말 너무 다 좋은 친구들이었었어요. 그래서 서로 장난을 치더라도 남자애들끼리 장난을 치더라도 이런 식의 장난을 치진 않았거든요. 그리고 이건 장난도 아니었어요. 제가 너무 불쾌해서 비키라고 빨리 문 열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했으니까 지네들끼리는 장난이었어도 저는 정말 장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막 바지 후크를 풀려고 하고 막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. 제가 그때 탈의실에서 순간적으로 그냥 얼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밖에서 야, 문 열어 이 새끼야, 나도 껴줘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렸었어요. 그 일베 우리 친구들이. 밖에가 너무 소란스럽다 보니까 그때 선생님, 과학 선생님인가?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탈의실 문을 열고 야, 니네 뭐해?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빠져나가게 됐었어요. 이거 이후에도 되게 자잘자잘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딱히 지금은 좀 기억이 안 나긴 해요. 큰 사건 말고는 제가 그냥 삭제를 해버린 건지 기억을. 어쨌든 뭐 그런 일들 때문에 제가 너무 이제 힘든 거죠. 담임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다 했었어요. 잠시만요.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지금 뭐 이런 상황이고 지금 얘네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. 저 조금 어떻게 뭐 조치를 좀 해주실 수 있겠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제 저는 그런 일을 겪으면은 선생님한테 먼저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. 얘기를 했는데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너는 대체 무슨 행동을 하고 다녔길래 우리 남자애들이 지금 그러는 거냐. 너가 애들 꼬시고 다닌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. 담임 선생님이. 제가 도와달라고 갔었는데.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수업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이제 너무 그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우울증이 왔었어서 부모님 몰래 정신과 약도 먹고 있었긴 했거든요. 우울증 약도 먹고. 우울증이 얼마나 심했냐면 너무 힘든 날에는 화장실에서 를 했을 정도로 진짜 그게 되게 심했었던 상황인데 그날에도 막 그렇게 울고 있는 와중에 이제 부모님이 퇴근을 하시고 돌아온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렇지 않은 척 엄마 왔어? 라고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. 너는 학교에서 뭐라고 다녔길래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? 막 이러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이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. 지금 선영이가 교복 치마도 짧게 줄이고 막 화장도 짙게 하고 공부는 안 하고 남자애들 다 꼬시고 다닌다.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던 애들이 지금 선영이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.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저 진짜 막 그런 거 아예 없었거든요. 제가 뭐 누구를 꼬셔요 거기에서.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애들을 꼬셔서 뭐 하겠어요 제가. 공부하려고 열심히 중학교 때 노력해서 그 학교에 갔던 건데 제가 왜 거기에서 남자를 꼬시고 뭐 치마를 줄이고 뭐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그러겠어요. 치마도 한 번도 안 줄였었어요. 저도 이제 그동안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감정이 터져가지고 다 말씀을 드렸어요. 아니다 엄마. 나 사실 지금 학교에서 이런 상황이다. 나 그래서 지금 약도 먹고 있고 지금 나 상처 막 보여주면서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고 엄마까지 나한테 이렇게 나무라지 말라고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엄마가 이렇게 믿어주셨던 거죠. 그래서 어머니가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려고 좀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학교에 찾아갔었어요. 학교에 오셔가지고 담임 선생님이랑 막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남자애들이 저희 어머니를 보고 또 그 엄마에 대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리고 엄마가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좀 잘 좀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선생님은 변하는 게 없었어요.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더 심해졌었어요. 저희 엄마가 학교에 갔으니까. 지금 생각해도 왜 그때 엄마를 모셔갔을까라는 후회가 좀 있어요. 그때 정말 들으면 안 될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그랬어서 그래서 이제 참다가 너무 안 되겠으니까 제가 그때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엄마가 일단 공부고 뭐고 학교를 좀 쉬어야겠다. 병가를 내자 해서 병가를 냈었어요. 그때 한 2달 정도인가를 쉬었던 것 같아요. 아마 최대 기간까지 쉬었을 거예요. 그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병가 기간을 집에서 좀 쉬면서 다시 조금 정신을 좀 회복하고 다시 이제 복학을 했는데 쉴 동안에 좀 정신이 다시 좀 금방 괜찮아져서 아 내가 이제는 정말 좀 학교를 잘 다녀보자.
열심히 공부하고 쟤네들 다 그냥 무시하고 다녀보자 라고 복학을 딱 첫날 했는데 첫날부터 또 다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. 이제는 그 학교 애들도 그렇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막 소문이 났는지 뭐 제가 뭐 그 학교 병간했다 뭐 이러면서 소문이 났는지 선생님들도 저를 무시하고 반 친구들도 무시하고 심지어 다른 반에 있던 다른 남자애들도 저를 무시했었어요. 너무너무 힘든 거죠. 저한테 가정통신문? 시험지나 가정통신문 같은 것도 저한테 저 빼고 줬었어요, 선생님이. 한국사 선생님, 아직도 기억나요. 그때 한국사 시간에 그 수행평가 그 예습서 같은 거 종이를 나눠줬는데 저는 못 받아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그때 선생님이 너는 받을 필요 없잖아. 너 어차피 모르잖아. 막 그랬었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멘탈이 뭐 이것저것 다 터지고 그날 점심시간에 학교를 나왔어요. 다시. 못 버티겠는 거예요.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. 그리고 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어요. 내려가서 또 다시 막 엉엉 울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가고 싶어 하는 학교에 왔음에도 이렇게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괜찮을까?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. 엄마 나 안 될 것 같아. 나 그냥 자퇴를 해야 될 것 같아 하니까 어머니께서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씀을 하셔서 바로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. 선생님 저 자퇴를 해야 될 것 같다고. 그날 이후로 자퇴서를 작성하고 학교를 그만두게 됐었죠. 그만두고 나서는 되게 막막했어요. 보통은 이제 자퇴를 생각한다면은 뭐 많이 알아보고 결정을 하잖아요. 좀 고민도 오래 하고 결정을 할 텐데 저는 너무 이제 순식간에 그 자퇴 결정을 했던 거라 너무 막막한 거예요. 저는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고 가고 싶은 대학교도 있었었는데 이제 그게 다 안 되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한 달 동안은 집에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부모님이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을 하더라고요, 저를. 근데 그 학원이 아침 11시부터 밤 9시까지 묶어뒀었어요, 저를. 뭐 부모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그냥 묶어뒀어요. 막 이미 다 문제 다 풀고 정답 다 맞추고 했는데도 계속 묶어두더라고요. 아마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아마 뭔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좀 시선을 조금 다른 곳으로 돌리게 좀 해달라? 뭐 그런 식으로. 제 영상에 나왔던 애착 인형 두 분 있잖아요. 2명. 이 친구들이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었어요. 뭐 애착 인형 1호는 그때 이제 중국으로 그때 유학을 갔었어가지고 만나지는 못했지만 뭐 연락 같은 거로 저를 많이 위로해줬었고 애착 인형 2호도 같이 막 오버워치도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러면서 저도 조금 괜찮아졌었었는데 그렇게 이제 정신을 조금씩 회복하다가 이제 검정고시 시험을 붙고 대학을 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씩 한번 해보자 라는 용기가 다시 생겼던 것 같아요. 사람 자체를 만나기 싫어했었었는데 그것도 내가 사람은 사람으로 한번 극복해보자 라는 생각에 저랑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많은 알바를 다녔었어요. 그게 이제 백화점에 있는 주차장 알바라고 해가지고 백화점 주차장 가면은 뭐 사랑이 가득한 뭐 롯데백화점입니다. 뭐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. 이렇게 안내해주는 요원 있잖아요. 제가 거기를 알바를 했었어요. 거기에서 이제 좋은 친구들, 좋은 언니 오빠들을 만나서 학창시절의 아픔? 그 친구들한테 당했던 아픔에 대한 게 조금씩 이제 잊혀지는 거예요. 그때 이제 딱 맞아. 그래. 내가 그동안 봤었던 사람들은 얘네가 이상한 거였지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게 딱 체감이 되더라고요. 저도 모르게 정말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? 라고 조금 자책을 했었었나 봐요.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학교라는 게 어떤 작은 사회잖아요. 이미 가둬진 테두리잖아요. 근데 그 테두리 안에 저 빼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 통속이면은 사람이 보통 나를 좀 자책하게 되거든요. 뭐 그게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깨고 나오니까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다가 이제 바깥 세상을 보니까 그제서야 이게 내가 문제가 아니었구나. 내가 그런 스트레인저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났던 친구들로 많이 조금 정신을 회복했었던 것 같고 가장 큰 도움이 됐었던 건 뭐 시간이 약이다 라는 게 뭐 뻔하면서도 가장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.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하나하나가 다 괜찮아지더라고요. 정말 안 끝날 줄 알았던 그런 스트레스가
얼굴을 안 보니까, 걔네를 안 보니까 너무너무 괜찮아졌어요. 제가 그때 한참 인스타그램보다는 페이스북이 조금 더 활발했었을 텐데 자퇴를 한 순간 이제 페북 다 탈퇴하고 걔네와 관련된 모든 연을 끊고 했었어요. 근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. 사실 학벌에 대한 그런 자격지심은 아직까지는 남아있긴 해요. 저도 대학은 가고 싶었고, 그리고 조금 후반부였지만 공부에도 욕심이 있었던지라 꾹 참고 다녀볼 걸 그랬나? 대학까지 한번 가볼 걸 그랬나? 라는 생각을 했다가, 사실 모든 일들에는 후회를 안 하는 일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생각을 딱 한 거예요.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뭐든지 후회하게 되어 있다. 후회를 안 하는 일은 없겠다. 내가 지금 와서도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으면 만약에 그때 자퇴하는 결정을 안 하고 학교를 다녔었을 때도 그거에 대한 또 다른 후회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제가 선택한 게 후회하지 않도록 옳게끔 만들려는 행동을 좀 해왔었던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정말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저의 자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그만큼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 잘 견뎌내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이렇게 맥주 마시면서.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힘듦도 아마 곧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그때 자퇴를 하겠다는 선택이 아니었으면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았을 것 같긴 해요. 남들과 다른 길을 간다는 건 좀 무서운 일이지만 그 길이 꼭 틀린 길만은 아니더라고요. 혹시나 저처럼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이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. 지금 힘들지언정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다. 그리고 사람은 생각보다 강하다. 인간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.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스푸닝 선영이 아닌 최선영에 대한 진실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오늘만이라도 걱정 없이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는 조금 더 밝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. Maybe I'm wasting time. Maybe I've lost